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나재현 기자. 네,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국회정보위원회는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핵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상에 발사하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풍계리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고 4번 갱도도 핵실험을 위해 추가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도 조금 전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힌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50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베를린 선언보다는 군사대치 강화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북한과 미국의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도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활동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때문에 닷새 만에 다시 통화한 두 정상은 북한이 절감할 수 있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통화했습니다.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주장한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20여 분간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석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이 같은 조치가 포함되는 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속초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타격할 수 있는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네, 우리 군의 독자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군도 대규모 군사 대응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이른 아침. 북한의 지하 벙커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무-2A 탄도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굉음을 내며 날아간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비슷한 시각 하늘에선 공군의 F-15K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공군은 슬레미알 공대지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적의 도발 원점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사거리가 300km 정도로 속초에서 280km 떨어진 풍계리 핵실험장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북한을 향한 엄중한 경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합동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적의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휘, 지원 세력까지도 괴멸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이 단독 전력으로 실시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무력 시위도 곧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정조주하는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평양으로 은밀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F-22와 다량의 폭탄을 탑재하는 B-1B 폭격기의 출동이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측과 협조해서 항모강습단, 전략 폭격기 등 전략 자산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는 또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 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남은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도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사드 추가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 중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될 것으로 보여 기지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6개 단체는 발사대 추가 배치 D-Day를 이르면 6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의 행정 절차만 거치면 경북 외관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곧바로 성주 기지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가 배치일을 발표하면 사드 반대 단체들은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400명 이상 소속리로 집결시킬 계획입니다. 대부분 노인인 주민 80여 명만 나서는 바람에 저지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던 지난 4월 1차 배치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결자들은 1박 2일간 대동제를 열며 발사대 배치 저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맞은편에 200여 명을 상주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온 경찰도 초긴장 상태로 비상 대기 중입니다. 경찰은 정부 발표와 동시에 배치 인원을 10배 이상으로 늘려 기지 진입로를 확보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을 계획입니다. 발사대 반입 저지에 나설 인원이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차 배치 때의 5배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 경찰 역시 2,000명 이상을 현장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저지선 맨 앞에 원불교 결사대 200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를 소집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까지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위험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출장길에 오르기 2시간 전 긴급 거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주요 경제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 외환시장 영향이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 부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매일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출장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영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시로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바로 현장에서. 같은 시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긴급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대응책을 논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오전 중 회의를 열어
수출 통상 에너지 등 실물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강력한 한미연합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가안보회의 직후에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두고 볼 것이라며 군사 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며 유사시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 NSC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ecause we are not looking to the total annihilation of a country, namely North Korea. But as I said, we have many options to do so. 매티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의 군사 옵션을 일일이 보고받기 원했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낼 능력이 있고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하고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두고 보자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예고했지만 핵심 전략자산 전개와 경제 제재 등 기존 카드 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선제적 예방 타격 등 군사 옵션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겁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위기 국면에 정점을 찍은 뒤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는지 핵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언제 완성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일본 내 움직임을 도쿄에서 최일학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느끼는 위협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6차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의 핵탑재 ICBM 완성도 현실성을 띠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공갈은 멈출 징조가 없고 위협은 확실히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폭넓게 갖추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시리즈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 시리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화성 시리즈는 미국령 괌까지 갈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를 둔 ICBM급 화성 14까지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최대 60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전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포착되는 화성 시리즈 대신에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북극성 시리즈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소탄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매번 개선되는 만큼 머지않아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일학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행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밤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다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민예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그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이 단행되자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지해 돈줄 죄기에 들어갔고 지난해 4차, 5차 핵실험 때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봉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6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거란 전망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결의안에서 빠졌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최후의 카드로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유 제품 수출 금지도 주요 내용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긴급회의를 앞두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내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초강력 제재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수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KBS와 MBC 공영방송 양대 노조가 5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한반도 안보 위기와 공영방송의 책무를 내세우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경영진 퇴진과 개혁을 외치며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BS 본부 노조는 고대영 사장 출근 저지 피켓팅을 시작으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고 MBC 노조는 서울에 이어 지역 18개 지부가 힘을 보태며 본격 투쟁을 알렸습니다.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전문성을 갖고 공정성을 논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드는 그 방송을 우리는 공영방송이라고 부릅니다. 두 방송사 노조가 함께 일손을 놓은 건 5년 만으로 조합원을 다 합치면 3,800명에 달합니다. 두 방송사 모두 방송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뉴스 결방에 이어 KBS 9시 뉴스는 20분 축소 방송될 예정이며 MBC 라디오는 지난주부터 음악만 송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한반도 안보 위기와 공영방송의 책무를 근거로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는 북한 6차 핵실험 첫 특보를 1시간 지나 시작했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MBC는 정치 파업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부당 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은 오늘 출근했습니다. MBC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했기에 그동안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결국 5일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국정원을 등에 업고 여론 조작에 나섰던 민간인 팀장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은 국정원이 이들을 관리한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수사 의뢰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에 방송사 직원과 대기업 간부 등 각계각층의 인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절차를 시작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팀장들을 관리한 방법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민간인인 만큼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여론 조작을 벌일 것을 입증해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이 팀장과 팀원들에 대해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대포폰을 지급한 점,
또 활동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를 받을 경우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한 정황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과 팀장들 간의 연결고리를 일단 확인한 셈인데 향후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다만 댓글 부대 팀장으로 지목된 일부는 활동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사 의뢰된 이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국정원과 어떠한 만남도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금 전에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여성환경연대 보고서가 들어있는 나머지 제품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뿐만 아니라 유한킴벌리, LG 유니참, P&G, 트리플라이프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음 기자. 네, 식약처가 공개한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자료에 포함된 제품은 깨끗한 나라 릴리안 제품 3개 외에도 유한킴벌리 4개와 LG 유니참 2개, P&G 1개, 트리플라이프 1개 제품입니다. 발표된 자료는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선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발암물질 벤젠과 스티렌을 포함한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된 건 일주일 전만 해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던 식약처가 논란을 잠재우겠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약처와 의사협회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는 현재 천생리대, 생리컵을 포함해 56개 회사 896품목의 생리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을 포함해 모두 104종의 유해물질이 조사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발암성과 생식독성 위험이 높은 클로로포름, 에틸벤젠 등 10가지 성분을 우선 검사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가 의뢰한 조사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실험을 맡았던 김만구 교수는 내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에 초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경 캐스터. 네, 오늘도 파란 하늘이 참 예뻤죠.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다소 덥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편인데 점차 남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아침에는 남해안, 내일 저녁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릴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으로 최고 80mm, 전북과 경북, 충청, 제주는 20에서 60,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40mm 안팎입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질 텐데요. 수요일 오후 중부지방은 서서히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흐린 하늘 보이면서 아침뿐 아니라 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19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26도, 전주와 대전이 24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5도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 비가 오는 동안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